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점차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이라며 야당의 책임을 물었고요. 이에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이 정치권의 마약은 네거티브 한방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대 선거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항상 네거티브들이 등장했는데요. 특히 아마 야권으로서는 네거티브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추억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2002년 대선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회창 후보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를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여권에서 내세웠던 김대엽 씨의 경우에는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선거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네거티브의 추억 여기에 상당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2010년 천안함 사건,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잠수함이니 미국의 어뢰니 온갖 썰이 난무했었죠. 이게 폭발이 아닌데 폭발이라고 조작한 과학자가 있다.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한만 관련되면 이렇게 명백한 과학적 팩트도 말할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 각하께서 만드셨어요. 천안함의 진실을 알고 싶으면 투표하시면 됩니다. 북한으로부터 오는 냉풍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이 유리합니다만은 그 선거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2014년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무슨 어뢰와 충돌을 했다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에 배였다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썰이 난무하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박근혜 정부를 굉장히 공격하는 데 성공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2016년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 사태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최순실의 300조 독일에 있다. 이거 다 지금 허위로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네거티브 추억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야권의 주도 세력이 바로 2002년 대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대거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배운 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야당으로서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이지 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갖다 의혹이다, 괴담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2008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었고 사실은 오랫동안 양평 국민들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 지역 발전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던 거거든요. 기재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년 동안 예탈한 겁니다. 이 사업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 갖고 2달 만에 바뀐 거예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럼 도대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국책 사업이 바뀌었는지 이걸 해명하면 되는 겁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야 대통령 배우자와 또 그 일가족들의 땅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오랫동안 해왔던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당한 절차 과정들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야당 정당한 문제제기를 갖다가 괴담이다, 가짜뉴스다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요. 이것은 가짜뉴스나 괴담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이상한 거잖아요. 그 사업이 갑자기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마침 거기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언론도 그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둘 다 지금 프레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둘 다? 예, 네.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의혹이 있지만 그것이 예컨대 뭐 김건희 여사 그 처가랑 직접 연결됐다는 무슨 뚜렷한 증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급하게 뭐라 그러냐면 김건희 로드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든지 거기다 이제 국정농단이다.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라고 해서 사건을 갖다 특정한 방향으로 프레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2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단군 이래 네.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 될 수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양평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똥불을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게 꽤 말끔하게 해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프레임 전략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머릿속에 남은 그 부정적인 오래 이미지는 남죠.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건 꽤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여튼 민주당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놓고 되든 안 되든 간에 해놓은 다음에 게임을 갖다 진실 게임으로만 만들어놔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 문제의 접근할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언론에서도 의심을 갖고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건조하게 그 해명만 하면 되는데 그걸 되치기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보니까 야당에서 헛발 쳤네? 헛발질했네? 잘 됐다. 이번에 한번 너희들 되치기를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백지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민주당의 문제 제기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백지화됐다 그럼 15년 동안 그 바랬던 지역민들의 그 분노와 사선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민주당을 향하겠다라는 계산인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백지화라는 건 누굽니까? 정부 여당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주무장관이 누구예요? 네. 원희룡 장관이란 말이죠. 근데 두 당의 프레임 전쟁에서 사라져버린 건 말하면 지역 주민이에요. 네,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걸 괴담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지금 현재 야권의 호메니라고 한다면 이해찬 전 총리를 들 수가 있을 텐데 이해찬 전 총리의 얘기는 뉴스도 보지 말고 종편도 보지 말고 유튜브를 들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언론에 비치는 게 특히 기성 언론에 비치는 게 이 다는 아니다. 그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는 기자를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기성 언론이라는 거는 지금 다 사유화가 돼 있잖아요. 텔레비 종편 그렇죠. 신문사도 다 넘어갔잖아요. 이 이슈가 바로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에서부터 시작된 이슈입니다. 이 더 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곳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줄리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소위 청남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곳이고요. 이것이 다 그동안 허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허위로 계속 드러난 유튜브를 저는 야당에서 이것을 주요 정보의 소스로 사용하고 있는지 더더욱이나 더 탐사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 땅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땅이 많은 집의 딸이 줄리를 한다는 건 또 이해가 되냐? 앞뒤가 어떻게 맞지 않는데. 한 곳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오히려 그게 오버액션의 가장 큰 문제가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건희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니까 더 탐사네. 솔직히 말하면은
더 탐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거든요. 청담동 뭐 그 술자리부터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일종의 이제 B급 문화처럼 그거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해찬과 같은 전 대표가 거기다 말 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저분들 좀 총기가 많이 흐려졌구나라고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땐 줄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총대를 갖다 장관이 매버린 거예요. 그 장관은 자기 정치한 거죠. 이 총대를 갖다가 딱 내가 맸다. 그다음에 요번 기회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혹을 하는 이 모든 놈들을 뿌리 뽑겠다라는 의지로 총대를 딱 매버린 거라는 거죠. 거기서 이런 오버 액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시해도 되거든요. 무시하기에는 계속 더 탐사 같은 데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더 탐사해서 그 매체 자체가 신뢰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청담동 의혹 같은 게 거짓으로 드러나서도 사과도 안 하는 매체를 국민들이 알거든요. 그 일부 내에서는 그런 거 있다 치더라도 거기다 왜 그거 무게를 주느냐 간단하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던 매체인 거예요. 제가 요즘처럼 정치 환멸을 느끼고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부끄럽고 창피한 적이 없는데 이제 양평 이슈는 야당의 근거 없는 문제 제기와 여당의 잘못된 대응 전략이 지금 이슈를 엄청나게 지금 불씨를 키우는 거예요. 활활 타게 만들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IC와 JCT를 구분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ICT는 진출입로여서 여기 근처에 있는 땅은 땅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로비 의혹,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JCT는 뭐냐면 진출입로가 없어요. 그냥 분기점이죠, 한글로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 주변 땅은 땅값 안 올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JCT 부근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 처가 땅들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입방아에 오르는 뭐 전 군수 땅들도 JCT 부근에 있는 땅이에요. 이거는 땅값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특혜가 없어요. 전 군수도 현재 김건희 여사 그렇죠. 그런데 여야가 서로 특혜가 있는 것처럼 상호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뭔지 모르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고 있구나. 사실은 원영 장관 걱정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이제 집단 이성보다는 집단 감성에 호소하는 정치가 훨씬 화력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 뭐 반일, 반중 이슈, 민족주의 이슈가 그렇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가 이슈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걸 노리는 거지. 김건희 도로, 김건희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총선까지 가려고 해서 원 장관은 이것도 정말 굉장히 파괴적으로 정국이 가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백지화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특혜가 없다는 걸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슈가 큰 문제가 아니구나. 물론 시간은 좀 가겠지만 결국은 사라질 이슈인데 오히려 대형 이슈로 만들어버린 오래 키웠다. 역효과가 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서로 특혜가 없는 걸 특혜가 있는 것처럼 분탕질해가지고 지금 더 중요한 국정은 지금 뭐 살펴보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좀 둘 다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국토부가 객관적으로 그 조사도 다 내면 돼요. 내갖고 이거 봐라. 훨씬 주민들의 편적이 낮고 이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거기에 뭐 교통 혼잡 문제도 해결된다. 이걸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는데 전혀 현재까지도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도 원래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의 실체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또 다른 별개의 의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왜 또 그냥 김건희 로드라고 붙이고 그건 뭐 야당 입장에서 어쨌든 그 노선을 변경한 걸 보니까 그 장소가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 있는 건데 그건 야당이 그렇게 한다고 여당이 공격하면 되는 정성호 겁니다. 의원님도 자기 지역구에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지역구 관심 왜냐하면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게 왜 예타를 통과한 게 바뀌냐. 자주 바뀌어요. 지역구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지역구에 그런 거 여러 개 있어요. 바뀌는 게요. 제 말 들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초선 때는 기장이라고 제일 넓은 부산의 저기 제 지역구였어요.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제가 정치를 잘해서 인구가 늘어서 이제 상구가 두 개로 나뉘었는데 근데 정치를 잘해. 이 지하철 노선을 뚫으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비용 편익이 중요해요. 비용 편익. 들어가는 비용 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예타가 잘 나오는 걸로 선 하나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1안으로 예타는 통과시키고 그 과정에서 2안, 3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예타 통과된 노선 가운데서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20년 동안 14건 고속도로에서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게 정확해야 되는 게 네.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 게 사실인데 이것은 노선의 50%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타당성 조사 다시 하든지 수요 조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사업 적정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노선의 급격한 변경이 있게 되면은 타당성 재조사는 아니더라도 수요 예측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니 사업 적정 조사 해야 돼요. 다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바뀐 다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선 문재인 자체가- 정부에 제일 많고 문재인 그렇잖아요. 정부는 아예 타당성 이런 조사도 제끼는 게 수두룩해요. 아니 이 추가해서 변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추가 환경 영향 평가, 추가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이제 그런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검토 단계. 네, 그렇죠. 검토 단계예요. 근데 확정된 것처럼 왜곡해서 공격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